뭔가가 더해지게 돼. 첫 번째는 목표와 경계가 뚜렷합니다. 목표와 경계가 뚜렷해요. 그 다음에 규약과 절차가 구체화되어 있어. 그 다음 세 번째로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사회 조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앞으로 배울 공식 조직과 동일한 의미가 사회 조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식 조직이란 놈은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 놈들이야.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 놈. 어떤 게 있을까? 학교 같은 것들, 회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모두 가르침의 목표의 경계가 있고 학교 내에 규약과 절차가 있을 것이고 선생님과 학생의 권한과 책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지. 회사면 더더욱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땡땡 학교, 땡땡 회사 나오면 공식 조직이라고 얘기해야 돼. 근데 그럼 사회 집단, 사회 조직을 그냥 공식 조직이라고 하지 않고 사회 조직이라고 했으면 될 것 같은데 공식 조직이라고 명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공식 조직 때문이에요. 비공식 조직 때문이에요. 이 비공식 조직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은 언제냐면요. 1924년부터 1932년까지 하버드의 조직이론 전문가인 메이오 박사가 자신의 팀을 데리고 조직의 생산력 증대를 위한 연구를 했었어요. 시카고에 위치한 호손 지방의 개전기 공장이에요. 그래서 이 연구를 호손 연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과학적 체계론, 과학적 관리론, 어떤 걸 투입하면 어떻게 생산성이 증대된다? 이런 연구들이 다였는데 이 메이오 박사 팀은 인간관계론이라는 것을 다시 정립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조명을 밝혀봤어. 얘들아, 조명을 밝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닭도 24시간 동안 조명을 밝혀놓으면 알을 2개 낳아. 물론 빨리 죽죠. 그래서 달걀 생산한 예전에는 동물복지가 없어서 달걀 생산하는 데서 불을 안 꺼. 빨리 죽더라고. 어차피 병아리가 자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짧기 때문에 그만큼 쓰고 폐계로 이거 있지. 옛날에는 이거였어. 그 전기구이 통닭 돌아가지. 거기로 공급이 됐었어. 그래서 사람한테도 이거를 밝게 만들어 봤어. 니네 교실은 이렇게 밝게 하는 게 좋은데 독서실 같은 데는 밝은 것보다 자기 조명만 박는 게 제일 좋아. 왜냐면 그게 집중력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조명의 밝기는 주변보다 조도가 높으면 집중력이 높아진다고 얘기를 해요. 생산성도 당연히 높아질 것 같았지만 야, 인간도 동물이야. 폐계가 되고 싶어? 전기구이 되고 싶어? 아니잖아. 생산성이 쭉 올라가다가 툭 떨어져. 그래서 그럼 다른 방법이 있을까? 자본주의에서는 뭐가 제일 좋아? 돈이지. 인센티브지. 인센티브 준다니까 우와 이렇게 올라가. 근데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몸이 조금 안 좋으면 이렇게 부품 만드는 공장이었거든요.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사람이 불만이 생겨. 이만큼 내가 받다가 돈을 이렇게 받죠? 그럼 그게 원래 받던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생산성 쭉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생산성이 높아질까? 봤는데 결론만 먼저 얘기해 줄게. 감독자의 감시래. 일정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거는 감독자의 감시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어. 8년 동안 연구한 게 그 결론이야. 그러면 너무 시시하잖아. 그지? 근데 이상하게 어떤 부류만 생산성이 높아. 봤더니 애들이 친밀도가 높아. 무슨 얘기냐? 1차적 성격의 1차적 관계가 너무너무 높아. 너무 친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돕고 서로를 견제하면서 생산성이 확 늘어나는 거야. 이 사회 조직은 2차적 성격을 지녔거든. 과업지향적 성격이 2차적 성격이라고 얘기했잖아. 과업지향적이야 얘네는. 업무지향적이라고. 그런데 그 안에 1차적 성격을 지닌 뭐 동호회라든가 나중에 얘기하는 그런 놈들이 이렇게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는 거지. 이건 정정피셜이야. 내가 상상해본 관계야. 야구 좋아하잖아. 우리가 이제 막 일을 해. 그러다가 내가 좀 리더급이야. 얘들아 오늘 우리 끝나고 야구장 갈래? 내가 쏠게. 어때? 빨리 책임량을 끝내고 빨리 가자. 그럼 알겠어. 좋아. 가보자. 그러면서 딱 일을 해. 그래서 1시간 일찍 끝나고 가는 거야. 생산성을 다 맞춰서. 그리고 또 이런 거. 얘들아 오늘 끝나고 내가 쏜다. 갈래? 이게 더 땡기네. 이 표정도 보니까 더 땡기시네. 에 갈래?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서 쫙 할당량을 다 해버리는 거야. 생산성이 높아졌지. 뭐 때문에? 이런 1차적 관계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지지. 인간관계도 조직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을 찾아내면서 과거의 이 과학적 체계론, 과학적 관리론의 또 다른 인간관계론을 정립을 시킨 게 이 연구였어요. 그때 2차 집단 내에 있는 1차적 성격을 지닌 조직을 우리는 비공식 조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조직의 2차적 관계, 2차적 관계, 2차적 성격과 같은 말이야. 그 다음에 1차적 관계.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공식 조직은 어떤 성격을 지니냐? 반드시 공식 조직 내부에 위치해요. 반드시 공식 조직 내부에 위치합니다. 이건 위치하는 거야. 성격이 어때? 같아 달라? 다른 거야. 성격이 다르니까 이름도 다른 거지. 공식 조직 내부에 위치하는 거야. 10분 있다 니네 이상한 딴소리 할 거야. 분명히 딴소리. 내가 벤다이어그램 그리면 반드시 딴소리 할 거야. 봐봐. 성격이 달라서 이름을 다르게 했어. 그러나 공식 조직 내부에서 있는, 그러니까 2차적 성격을 지닌 조직 내부에 1차적 조직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비공식 조직의 구성원은 공식 조직의 구성원이어야 돼. 당연히 공식 조직 내부에 위치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비공식 조직의 구성원은 공식 조직의 구성원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얘는
공식 조직 내의 1차적 성격의 지닌 자발적 결사체. 아직 자발적 결사체를 배우지 않았어. 그런데 공식 조직 내에 1차적 성격을 지닌 자발적 결사체. 그러면 우리가 자발적 결사체가 뭔가 살펴보자. 아까 결사체가 뭐라고 얘기했지? 이익사회라고 얘기했어. 얘들아, 이익집단하고 이익사회는 다른 거다. 이익사회 속에 이익집단이 있는 거야. 이익사회가 더 큰 범주라는 거 알아야 돼. 자발적 결사체, 스스로 모여든 이익사회라는 뜻이겠지. 얘네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공통의 목표와 관심사를 지니고 있어. 공통의 목표와 관심사를 지니고 있대. 공통의 목표와 관심사. 이러면 잘 뭉칠 수 있어. 무슨 얘기냐면, 니네 선 봐봤어? 볼라인은 아니겠지. 내가 맞선을 2번 봤긴 했어. 집에서 하라고 해갖고. 근데 맞선을 보면 이 사람이 마음에 들지? 그럼 뭐부터 물어봐? 취미가 뭐예요? 물어봐. 그러면서 대화를, 공통적 대화를 이렇게 이끌어가려고 해. 왜? 집단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남자든 여자든 마음에 안 들면 자꾸 혹시 취미가 뭐예요? 해봐. 골프예요. 해봐. 그럼 취미가 뭐야? 취미 뭐 있어? 게임이야? 운동. 그 골프 맞겠네. 뭐 무슨 운동 좋아해? 축구, 농구. 나도 농구 좋아하는데. 근데 나는 조단이 뛸 때 NBA를 보던, 실제 조단이 뛸 때 그 세대야. 슬램덩크가 연재될 때 이 세대야. 좋았겠지. 전 바클리를 좋아해요. 이건 호감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호감이 없으면 얘처럼 지금 아무 반응이 없잖아. 또는 이런 거야. 골프 좋아하세요? 그러면 저도 골프 좋아하는데, 그러면 마음에 안 들지? 저 요즘에 골프 안 다녀요. 좋아하긴 하는데 안 다녀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계속 연결시키지 않으려고 한다고. 이 자발적 결사체는 공통의 목표와 관심사를 가지고 모여든 것들, 합리적 의지를 가지고 모여든 것들을 우리는 자발적 결사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요.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은 내가 여기에 속하고 싶으면 들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 그랬더니 학교하고 회사를 자발적 결사체로 하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저 학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자퇴하면 돼요. 그 다음 회사요? 퇴사하면 되잖아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야, 그러면 일단 너는 수업 듣지 마. 야, 뭐 하려고 들어? 서울대 가서 입학원서 달라고 그러고 들어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며. 그럼 서울대 가고 입학원서 쓰고 너 서울대생 되면 되겠네. 아니야, 필요 없어. 서울대 필요 없어. 그냥 삼성전자로 가. 그래서 입사원서 쓰고 나 써주세요. 그래서 써주면 되는 거네. 그러면 얘가 자발적 결사체가 되겠네. 안 되는 거지. 학교하고 회사 자발적 결사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이 말이 되게 중요해. 1.5차
집단으로 불리우기도 해. 1.5차 집단으로 불리우기도 한데, 야, 이 얘기가 뭐냐면 1차적 성격과 2차적 성격이 혼재돼서 나타난대. 같이 나타난다는 얘기야. 혼재돼서 나타나는데,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몇 차 집단이니? 기본적으로 얘 1차 집단이겠니? 얘 사회 조직이라며. 기본적으로 몇 차 집단이겠니? 2차 집단이야. 근데 1차 집단적 성격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1.5차 집단이라고 불리우기도 한대. 1.5차 집단으로 불리우기도 한다는 거는 1차 집단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지. 1차 집단이 아니니까 1.5차 집단이라고 불리우는 거지. 2차 집단인데 1차적 성격을 지니니까 1.5차 집단이라고 불리우기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이해했어? 이게 엄청 중요해. 무슨 얘기냐면 또 이렇게 가르쳤어. 자발적 걸사체에는 1차 집단도 있고 2차 집단도 있어. 5개념이야 이건. 모든 자발적 결사체는 2차 집단이야. 그런데 1차적 성격을 지닌 2차 집단이 존재한 거야. 그래서 내가 1차 집단을 생각하지 말고 1차적 관계, 1차적 성격을 가져야 되고 1차 집단과 2차 집단은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내용들의 빌드업이라고 얘기했던 거야. 앞에서. 이해가 되니? 2차 집단이야. 2차 집단. 이 자결은 2차 집단이야. 만약에 니네가 자결은 1차 집단도 존재해요. 그럼 내가 자결할 거야. 나 엄청 열심히 했어. 왜냐면 내가 이 5개념 때문에 짜증이 너무 나서 책을 또 보고 이 책도 보고 이 책도 보고 이 책도 보고 이 책도 봤는데 어디에서도 1차 집단이라는 말은 없어. 논문도 봤어. 없어. 믿어. 2차 집단이야. 근데 이렇게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뭐냐면 친목 중심의 자결과 과업 지향의 자결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친목 중심의 자결과 과업 지향의 자결로 나눠질 수 있어. 어떤 게 있냐면 얘는 뭐 동호회, 그 다음 향후회, 꼰대 언어다. 향후회나 동호회나 같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종친회. 얘들아, 종친회는 문중과 좀 다른 거야. 종친회는 친척이 아니고 우리 학연, 지연, 혈연 엄청 좋아하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뭐 군대라도 겹치면 막 미치잖아. 여자들은 산후조리원 겹치면 또 산후조리원에서 미쳐. 안 커봐서 잘 모르겠지만 니네가 그렇단 말이야. 니네랑 나랑 학연이잖아 지금. 학원연. 학교연까지 맺으면 엄청 좋겠지. 내가 신촌에서 쏠게. 꼭 가자. 내가 우리 아내한테 맨날 구사리 먹는 게 뭔 줄 알아? 아빠 돈문만 대주면, 우리 아들한테 돈문만 대주면 내가 120kg도 얻고 다닐게. 차 사주고 다 사줄게. 그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뭐라고 그런 줄 알아? 거기 가려면 서울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니 아니야. 못 가. 지금 중3인데 템플스테이가 있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중3이면 윈터에 가야 되는데 내 윈터에 보내려고 그랬다가
일단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공부를 시키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가지게 됐죠. 어쨌든 학연, 지연, 혈연이 나왔는데 종친회 얘네는 성만 같은 거야. 그냥 지네들끼리 친목을 위해서 모인 거야. 성이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가려고 모이는 거야. 과업지향적 자결을 얘기를 해보자. 과업지향적 자결은 시민단체, 그 다음 이익집단, 시민단체, 이익집단, 이익사회 아니야. 이익집단이야. 그리고 시험 문제에는 이 이익집단은 특정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참여 집단이란 말이지. 노동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참여 집단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노동조합이라고 얘기하지. 그죠? 노동조합. 이익집단을 표현할 때는 노동조합이 되게 많이 나와. 그 다음에 뭐 언론인 협회 이런 것들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 언론인 협회. 그 다음에 또 얘기하면 이런 거 나와. 행정 학회. 이거는 교수들이 모여갖고 교수 협의체를 만든 거야. 행정학에 관련된 교수 협의체를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되겠어? 자, 그럼 다시 아까 자격 때문에 여기에 넘어왔는데 여러분들이 이 비공식 조직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해봐야 돼요. 자, 비공식 조직은 반드시 공식 조직 내부에 위치한다고 해요. 이 비공식 조직은 항상 앞에 땡땡 회사, 야구 동호회처럼 이렇게처럼 앞에 땡땡 회사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야? 공식 조직이 되는 거지. 공식 조직이 되는 거지. 그리고 뒤에 야구 동호회가 뭐라고? 아까 자결이라고 얘기했지. 자발적 결사체가 자결이 이렇게 더해져서 나타나. 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에서 완전 낚여. 회사 내 노동조합 여기에서 완전 낚여. 모양으로 보면 얘가 공식 조직이지. 얘 자결인데 자발적 결사체인데 몇 차적 관계? 2차적 관계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도 공식 조직이야. 그러면 공식 조직 내에 1차적 성격을 지닌 자발적 결사체라고 했지. 공식 조직은 2차적 성격을 지녔다고 했지. 그럼 공식 조직 내에 2차적 성격의 자발적 결사체라고 할 수 있지. 그럼 얘는 비공식 조직이 될 수 있어? 아니야. 비공식 조직은 1차적 성격의 자발적 결사체야 돼. 1차적 성격의 자발적 결사체야 돼. 내가 그걸 해줄 거야, 얘들아. 여기다가 다 써줄 거야.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다 써줄 거야. 그러면 그게 뭔지 여러분들이 맞추면 되는 거야. 헷갈리는 것도 좀 써줄 거고 그런 것들을 여기다 써줄 거니까 요 조합들을 잘 봐야 돼. 이게 많이 틀리는 조합들이라고 할 수 있어. 알겠어? 에? 많이 틀리는 조합이야.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내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볼게. 벤 다이어그램이 뭐지? 다들 알잖아. 왜 이거? 이거 어떻게? 왜 올리는 거야? 내가 뭘 했어? 귀신이야? 제가 올 때 비가 오면 귀신 얘기도 해줄게요. 제가 올 때 비가 오면 귀신 얘기, 실제 경험한 얘기. 근데 그때 들을 때는
가만히 있는데 집에 혼자 걸어가면 이렇게 갈 그런 얘기들을 해줄 거예요. 네. 약속은 지키니까 오늘 썰은 언제 하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조금만 기다려요.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해줄게요. 자, 이익사회가 있어. 이익사회 안에 벤다이어그램, 그러니까 성격이 같은 요소들의 모임들을 벤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집합이야, 집합. 그러면 자, A라는 주머니가 있어, B라는 주머니가 있어, 이렇게. 그리고 C라는 주머니가 있어. 그러면 각각 A, B, C는 우리가 배운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라고 한다면 A는 뭐야? A, 그래. 그럼 B는 뭐야? B 공식 조직. 내가 그랬지. 10분 후에 니네가 딴소리 한다고. 벤다이어그램 뭐라고? 성격이 같은 놈들의 주머니라고 했지. 얘하고 지금 성격이 같아? 그럼 공식 조직 내부에 위치하는 거지. 공식 조직과 성격이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 모든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에 포함이 되는 거야? 아니죠. 그죠? 틀려도 돼. 틀려야지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어. 알겠지? 그러면 A는 뭐가 되는 거야? 얘가 공식 조직이 되는 거야. B는 뭐야? 자결이 되는 거야. C는 뭐야? 얘는 비공식 조직이 되는 거야. 니네가 이걸 지금은 이렇게 말해도 9월 달에 만약에 나한테 이렇게 말한다? 슬퍼할지도 몰라. 내가 자결할지도 몰라. 자결의 성격이 엄청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친구들을 한번 써볼게. 여기에 들어갈 친구. 가, 나, 다, 라에 들어갈 친구들. 가, 나, 다, 라. 자, 가에 들어갈 친구들은 회사, 학교, 그 다음에 나에 들어갈 친구는 뭐가 있을까? 얘 공식 조직이고 얘 자결이야. 공식 조직이자 자발적 결사체 뭐 있지? 시민단체, 그 다음에 노동조합. 이익집단이라고 쓰진 않을게. 어차피 얘가 노동조합이 그런 거니까. 그 다음 다. 얘는 온리 자발적 결사체야. 온리 자발적 결사체지 비공식 조직인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야. 자발적 결사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세 가지 종류가 있어. 자발적 결사체이면서 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이면서 비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에만 해당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럼 다는 뭐냐면 우리 동네 조기 축구팀, 땡땡 지역 조기 축구팀. 그랬더니 니네 선배들 중에 선생님 제가 조기 축구회를 하는데요, 저희는 조기 축구회 구성원이 1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전부 다 회장님 있고요, 그 다음에 부회장님 2명 있고요, 총무님도 있고요, 간사님도 있고요, 고문님도 있어요. 체계가 잡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칙도 있고요. 다 있는데 그럼 공식 조직 아니에요? 그럼 나는 이렇게 얘기할게. 내가 조기축구에 처음 만들어서 막 100명 넘게까지를 했거든요. 처음에 제가 일산에서 학원을 했었어요. 근데 일산 학원 원장단 조기축구회를 만들자. 그래서 형들이랑 이렇게 축구장을 빌려서 나갔어요. 몇 명 왔는 줄 알아? 8명 왔어. 풋살도 못해. 그 초창기의 조기축구회. 여기서 보면 우리 동네라고 붙인 이유가 뭐야? 작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 뉘앙스가 작다라는 걸 보여주잖아. 그냥 조기축구회는 얘들아 동호회야. 앞에 아무것도 안 붙은. 그러니까 공식 조직 안에 있지 않는 동호회는 전부 다 뭐야? 온리 자발적 결사체야. 그 크기를 말하기 전까지 2000년대 중후반에 이걸 다 설명했어.
처음에는 누구누구를 좋아하는 모임이었지만 나중에는 대규모 팬클럽으로 커졌다.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긴 한데 요즘 그런 문제 안 내. 그냥 공식 조직 안에 있는 자발적 결사체가 아닌 것들은 그냥 온리자결이라고 얘기를 해. 됐지? 그다음 라는 뭐야? 회사 내 동호회. 그냥 동호회면 다야 온리 자결. 근데 회사 내 동호회는 비공식 조직이야. 자, 이제부터 내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나오는 집단과 조직을 막 쓸 거야 여기다가. 자발적 결사 치면 자, 이익사회면 이, 공식 조직이면 공, 그 다음에 비공식 조직이면 비, 이렇게 해놓을 거란 말이야. 알겠죠? 잘 봐. 땡땡 대학 사회학과, 땡땡 대학 사회학과, 땡땡 대학 봉사동아리, 땡땡 대학 총동문회, 땡땡 대학 총학생회. 이렇게 있어. 그 다음 땡땡 대학 홍보 지원팀. 이렇게 있다 진짜. 그 다음 동호회, 향후회, 종친회, 넘어협회, 그 다음 학회, 조합, 연대, 땡땡 회사 영업부, 땡땡 회사 노동조합, 그 다음 땡땡 회사 등산동호회, 요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가족 또래 집단, 그러면 다 쓴 거지. 빼먹은 게 없지. 아니야. 그 정도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할 게 뭐냐면 이거를 구분을 질 건데, 이익사회면 이라고 써, 공동사회면 공동이라고 써. 알겠어? 그 다음에 자발적 결사체면 자라고 써. 그 다음에 공식 조직이면 공이라고 써. 그럼 예를 들자면 이거야. 얘는 이렇게 쓰면 되겠지. 뭐뭐 대학은 이익사회이자 공식 조직이니까 이 공이라고 쓸 거야. 알겠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한 번만 써봅시다. 시작. 다음 주 시험이겠죠? 이거 쓰는 거.
이제 나랑 해요. 시간이 없어서 나는 진도를 빨리 나가고 싶어서 관료제와 탈관료제까지 또 재밌는 얘기가 많거든요. 나 학부 행정학과 4년 동안 관료제 배우고 4년 동안 관료제 배우고 처음에 학원 강사로 나왔을 때 애들 다 재우고 그래서 아니 내가 뭐 애들한테 법문용례 이런 말 들어봤어? 예, 니네 관료제 배웠는데 법문용례 배워봤어? 못 배워봤지. 문서주의야. 레드테이프를 법문용례라고 해. 내가 이런 단어를 막 쓰는데 그 당시에 니네들보다 집중력이 높은 애들인데도 다 관료제가 그 쉬운 내용인데 그래서 그걸 바꾸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저 쉽게 우리말로 설명하느라. 예. 재밌어요. 엄청 관료제 재밌어요. 잘 봐. 자, 대학 내 학과는 대학과 마찬가지야. 땡땡 고등학교 3학년 1반 하면 3학년 1반도 학교의 하나의 조직이야. 그래서 얘는 2공이야. 봉사동아리는 학교 내에 있는 이게 공식 조직 아니다. 친구들끼리 만드는 거다. 얘는 이자 비야. 이익사회 자발적결사체 비공식 조직. 앞으로 이렇게 쓸 거야. 니네는 빨리빨리 쓰고 해야지. 그 다음 총동문회는 이자 비야? 아니지. 졸업생들이 만드는 거지. 학교의 구성원이야? 아니지. 그럼 이자겠지. 공은 왜 빼? 공도 해야지. 한 가지 알려주면 이거야. 이 총자가 알려주는 게 뭐냐면 공식 조직이라는 거대하다, 조직적이다 이런 말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총학생회 이 자야? 아니야. 공이야. 자가 아니야. 이거 깜짝 또 놀래.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총학생회 구성원은요 학생들이 선거에 의해서 뽑아요. 알아. 난 대학 나왔으니까. 근데 총학생회는 학교에서 설치한 학생 자치기구야. 그 선발 방식이 다른 것 뿐이지 학생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학과 또 밑에서 나오는 홍보지원팀처럼 학교에서 설치한 하나의 조직도에 있는 조직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 결사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이 공이야. 그 다음 얘는 뭐야? 이자야. 앞에 아무것도 안 붙어있어. 아니 붙어있겠지. 땡땡 동호회, 땡땡 지역 향후회, 김씨 종친회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겠지. 그런데 앞에 공식 조직이 없다면 공식 조직이 있으면 얘는 비공식 조직이야. 근데 공식 조직이 없지. 그냥 자발적 결사체라고 해. 그 다음 뭐뭐 협회, 뭐뭐 학회, 뭐뭐 조합, 뭐뭐 연대. 그러니까 뭐 언론인 협회, 행정학회, 노동조합, 그 다음에 뭐뭐 연대, 시민연대, 환경연대. 그러면 얘는 이자공이야. 알겠어? 그 다음 요거 이공이야. 얘 이자공이지. 얘 이자비지. 앞에서 했으니까 얘 뭐야? 공동이야. 되겠어? 할 수 있겠어? 네? 할 수 있죠? 이 시험이야. 다음 주. 나는 이거를 그냥 이자공, 이자비 이렇게 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 쟤네들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고. 알겠어요? 5분만 쉬었다가 갈게요.